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G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타이밍을 놓쳤어.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괜찮아. 자연스럽네요. 네, 패션쇼 DJ 강 DJ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외가 떠들썩했는데 이번 한 주는요, 기생충으로 또 한 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의 영예를 차지한 영화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은 물론 배우들 그리고 통역사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역사가 학창시절 다닌 대치동 학원에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쳤다는 후문도 있었고요. 패션 업계에서도 코로나로 주춤했던 시장 분위기를 뒤엎을 패션계 기생충이 나오길 기대해보면서 패션쇼 2회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 전에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했던 분위기가 방송 오프닝을 하면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본인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멤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에드입니다. 에드예요, 에디예요? 에디입니다. 예. 누가 소개하면 박수 좀 쳐주시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요. 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호입니다. 호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B급 인생입니다. 예. 저희 방송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이 시작에서는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고 정성껏 좀 해주세요. 네. 시즌 3의 지난번 방송부터 유튜브 촬영할 때 이제 인사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시그널 주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 예. 아유, 이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저 얼굴이 그렇게 크게 호감형은 아니라서 이거 한 5분 이상 지켜보기 힘들거든요. 저도 용기를 많이 냈어요. 남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얼굴은 아니어서. 맞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큰 용기를 내고 있는데 사실 그 지난 첫 방송에 유빈 씨가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또 부재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디자이너 그 브랜드 팝업 행사가 있나 봐요. 아, 그래서 거기랑 겹쳐지면서 마감하고 오면 녹음 시간이 끝날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어떻게 좀 많이 팔렸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나 진짜 호씨 오면 아니야 호씨 된다. 유빈 씨 오면 그 자막 오타난 거 사과하려고 했는데 안 와서 다행인가요 이게? 유튜브에 이런 거 좀 받아줘요 좀. 네. 좀 받았죠. 이런 호씨, 이러면 어떡해요? 유빈 씨 이렇게 첫 출연했다고 자막을 썼는데 유빈 씨로 서울시처럼. 그래서 제가 콕 집었죠. 우한씨 옆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뭐 조금씩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느는 거니까요. 아, 편집장 출신도 오타를 낼 수가 있군요. 그럼요. 놀라운 네. 일이네. 못하는 컴퓨터가 내는 거예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네. 항상 뭐 너그러이 지켜봐 주시고요. 한 주 동안 우리 멤버들 어떻게 지냈는지도 좀 궁금한데 호씨, 네. 지난주에 첫 방송 했었잖아요. 어땠어요? 저 그 영상 올라갔는데 네. 한동안 너무 부끄러워서 네. 못 보고 있다가 어제 열어봤던 것 같아요. 열어봤어요 이렇게? 보고 좀 어땠어요? 어제 눌렀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 아니 말씀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처음이어서. 네. 아니 근데 1부 때는 얘기를 했는데 1부 때는 영상이 저쪽 카메라 위치가 좀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니 내 옆에 머리 잘린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도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에 첫 방이기도 했고 사실 이 팟캐스트 자체가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저는 영상 보면서 이 노량진 그 공시생들 찍은 건가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아니 진짜로 노트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네. 빽빽이를 하고 있어 여기서. 본인이 지금 질문을 하고 게스트한테 대화를 끌어내야 될 사람이 거기서 강의를 듣고 앉아 있으니 예. 참 잘하셨어요. 네, 저처럼 다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저랑 같은 모습으로 듣고 계시지 않을까. 어. 정말 유익한 네. 방송이었다. 지금 시청자 그걸 몸소 실천하는. 네. 예, 알겠습니다. 보여줬구나. 오늘부터는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저희 그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초기 대응을 좀 잘해서인지 대한민국은 크게 확진자가 많이 늘거나 사망자가 나오거나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사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이 시장의 소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상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1월 초에 비교해 보면 그것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재기 하려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돈을 왜 이렇게 안 쓰지? 이번 주도 엉망이야. 좀 많이 좀 써주세요, 여러분. 네. 호신 좀 어때요? 저도 지금 제가 팝업 행사를 나가서 쇼핑몰에 입점해서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보니까 조금 손님들이 많이 돌아다니시기는 정말 조금이지만 그래도 조금 늘긴 했더라고요. 근데 소비 심리는 아직 조금 얼어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날이 좀 풀리면 원래 계절이 바뀌면서 옷 많이 사잖아요.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봄이 좀 다가온다는 걸 느끼면 주머니도 좀 열리지 않을까. 이번 주 전략이 오프라인은 좀 많이 힘들어졌으니까 온라인에 그 할인 쿠폰 있잖아요. 할인 쿠폰을 서로 경쟁하듯이 더 많이 붙여가지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상당히 이익인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다들. 네, 알겠습니다. 예, 오프닝 토크 요 정도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즌 3 2부 1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사실 이번 코너를 시즌 3에 살려야 할지 말지 굉장히 고심이 컸습니다. 이번 코너가 뭔데요?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남자가 확실해요? 남자 맞습니다. 예. 큰일 났네. 지난 시즌 2의 뉴스 브리핑에 이어서 새로 좀 업그레이드된 코너인데요. 이번 주 어떤 뉴스들이 패션계에 있었는지 B급 인생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뉴스 읽어주는 남자 들어가기 전에 이 뉴스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면 미디어 패션쇼라는 온라인 매거진의 뉴스 중에 그 주에 가장 클릭 수가 많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를 뽑아오는 겁니다. 클릭 수도 공개하나요? 클릭 수는 공개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2019년 패션 기업 실적에 대한 뉴스입니다. 요즘 2019년 4분기 결산 발표 시기인데요. 몇몇 기업은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2019년 전체 실적을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실적 발표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좌불안석,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패션 업체들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 불안과 내수 침체,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빅뱅,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몰락, 이런 국제 경제를 흔드는 거의 모든 악재들이 패션업계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된 듯한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고요. 실제로 최근 실적 발표한 패션 기업의 실적을 보면 인디에프가 작년 매출이 2.5% 상승한 2,025억이었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억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32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SG 세계물산도 매출 3,095억 원에 전년 대비 2.5%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8%나 하락한 52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만 발표한 기업들도 비슷한 흐름인데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4분기 매출이 4,850억 원, 영업이익은 300억 원, 전년에 비해 매출은 100억 원이
마이너스 난 거고 영업이익은 80억 원이 하락한 거예요. 뭐 대충 이와 비슷한 흐름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타날 걸로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실적이 반등한 기업이 있어요. 이게 FNF. FNF가 대표적인데 FNF는 지난해 매출 9,102억 원, 영업이익 1,507억 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매출은 36.2%, 영업이익은 64.8%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엘패션, 뭐 필라 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이 아마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전년도 패션 기업의 실적들 알려주는 기사였는데, 패션 그 기업 중에 네. 작년도에 가장 이렇다 할 성적을 좀 내보인 게 FNF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다고요? 그러니까요. 매출의 13% 정도가 되는데 13% 넘지 않을까요? 암산했어요. 아니, 근데 네. 9,100억이니까 한 17%, 18% 정도 될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영업이익이 65% 상승했다고요? 네. 이거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 게 아니면은 이 정도의 이익률 신장이 그러니까 나올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지난번 잠깐 얘기했던 MLB 때문인데 왜? 면세점, MLB가 면세점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카카오가 굉장히 기사가 많이 됐어요. 3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이제 3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2천억 한 6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3조에서 2천억인데 FNF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500억이면 굉장히 크네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IT 분야의 플랫폼은 지금 커머스 쪽으로 신장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FNF는 정말 짱입니다. 광고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패션 시장이 굉장히 침체인데 이 침체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 매출이 하락한다는 걸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기. 그래서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얼마만큼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을 유지하고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섬 실적에 대해서 잠깐 갖고 왔거든요. 한섬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는데 지난해에는 이 상승세가 완연하게 꺾였어요. 2019년 잠정 실적 공시했는데 누적 매출이 1조 2,598억 원, 전년에 1조 2,992억 원에 비해 3% 정도가량 감소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거죠. 2019년 누계 영업이익이 1,064억 원이고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16.7% 상승했고 순이익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었다는 얘기는 제대로 장사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한섬 측에서는 공시에서 발표하는데 온라인의 매출 증가하고 브랜드의 효율 개선이 적중했다라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들을 보고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젊은 층에 맞는 타겟팅을 하고 상품과 유통의 변화가 이끌어졌다는 거죠.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도록. 한섬 대표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타임, 마인, 시스템. 타임9. 근데 사실은 이 타임하고 마인은 워낙에 백화점이 공고해요. 백화점 매출 1위가 거의 얘네들이 여성복 PC에서. 그런데 얘네들이 온라인화에 나선 거예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도. 그리고 또 사실은 한섬이 여태까지 성장하게 된 건 단순하게 브랜드의 매출이 늘었다기보다는 그 자회사들, 계열사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밀 피거를 했던데 그 회사가 자회사였는데 그것도 통합하고 오지세컨이라는 브랜드를 했던 회사도 통합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몸집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신규 라인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 다 온라인 쪽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감한 시도가 있었죠. 오프라인으로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 본부장이 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온라인 경험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그 방식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 저런 생각, 우리 200품번이 나왔는데
100품번 아니 뭐 20품번으로 줄이고 양을 3배로 늘려요. 바로 그냥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이제 패션 업계뿐만 아니라 다 웬만큼 똑같아요. 몸집 다 있는 그럴 거야, 아마. 기업들은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예. 어때요, 사장님? 대표님 어때요? 네.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가 갔을 때는 만져보고 입어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조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좀 더 소비자가 잘 옷에 대해서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뭐 코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소재 같은 것도 좀 더 다양하게 피팅되는 느낌, 뭐 움직이는 것도 잘 보여줄 수 있게 좀 요새는 영상으로 해서 많이 광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저 패션계도 방판이 필요한데요. 아쉽네요. 방판이 뭐예요? 방문 방문 판매. 아. 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네. 다음 뉴스는 시간 관계상에게 짧게 끊어서 할게요. 네. 다음은 K2그룹이 아이더의 글로벌 상표권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예. 아이더는 사실은 지난 2006년에 K2 코리아 그룹이 라이선스로 국내에 들어왔고 2009년에 국내 상표권을 먼저 인수했었습니다. 이번에 국내 상표권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판권을 다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된 거예요, 필라처럼. 필라처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은 화승이 DN액트로 사명을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화승이 이번에 그 사명을 바꾸고 재도약한다는 그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바꾸게 된 원인도 최근에 서울 회생법원으로부터 그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죠. 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세계하고 이마트 실적에 대한 희비구차입니다. 같은 계열사죠. 신세계 그룹의 대표 신세계와 이마트. 근데 신세계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근데 이 상승한 원인이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화장품 사업과 면세 사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매출을 견인했고요. 반대로 이마트는 매출 외형은 전체 그룹의 매출 외형은 10.7%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7%나 감소했어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대표이사도 교체하고 삐에로 쇼핑 그것도 접고 뭐 일렉트로마트라든지 노브레인 같은 이런 매장들도 수익 중심으로 다 재편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그 남자. 이번 시간은 시즌 2에서도 우리가 진행했었던 시즌 3까지 살아남은 코너입니다.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패션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멈춰버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슈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커버나 진로 콜라보레이션을 할까 하다가 집중해 주세요. 네. 안다르 사태. 이번에 최근에 불붙은 사태가 있었어요. 안다르 사태에서 불거진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그 안다르 사태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다르 사태? 네네. 회식 자리하고 그 워크숍에서의 성추행 이슈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또 부당해고 이슈까지 이어졌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 보도된 내용 좀 읽어드리면 네. 지난해 7월에 안다르의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상급자가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워크숍에서 남직원이 자신이 자고 있는 방에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워크숍 이후 A씨는 남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A씨는 이날 직후 업무에서 배제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씨가 퇴사 통보를 받았고요. 사건의 전말이 이런데 사실 뭐 이게 지금 패션 업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나요? 패션 업계에서는 이슈가 별로 안 되고요. 일단 사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다르가 방어를 잘한 거죠. 홍보실에서.
사실은 저게 왜 다시 불거졌냐면 작년 7월인데 왜 다시 불거졌냐면 최근에 신혜련 대표가 이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네. 1월 말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게 1차 개요고 2차 개요는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쭉 해봤더니 남성 직원의 주장과 여성 직원의 주장이 너무나 팽팽하게 다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급자의 얘기를 듣고 그 A라는 분을 해고 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시 받아들였어요. 온신 복지시키고 남자 직원도 징계를 때리고. 근데 징계가 먼저 나와야 제가 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무급 휴직 1개월 그리고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는데 이 뭐 A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데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복직을 시킨다고 해서 그 A씨가 일을 안달해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들더라고요. 과연 이거 둘 다 일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격리 조치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불거진 게 신혜련 대표가 사과문을 공식 발표한 후에 그 A씨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다 조목조목 다시 반박하면서 SNS에 반박을 하면서 또 다시 불거진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신 대표가 같은 여성으로서도 면목 없고 죄송하다. 현재 몇몇 언론을 통해 성추행과 부당해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대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조직 내에서 성추행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물론 피해자가 그냥 그 혼자 감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뭐 미투나 뭐 이런 운동들이 좀 그 커지면서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직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똑같이 징계만 내린 채 그 이후에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법하고는 좀 다른 현실이 있구나. 근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제가 지금 그 포인트는 이 사태를 너무 쉽게 봤다는 거예요. 경영진들이. 신혜련 대표를 비롯해서. 옛날에 인블리 사태 아시나요?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블리 사태 왜 호박주인가 팔았는데 거기서 뭐 이물질이 나와서 그거를 했더니 그냥 반품하고 끝내버리는 반품 처리하고 새로운 거 주겠다고 끝내버리는 이런 처리를 하면서 소비자가 반발하면서 딱 하나를 올렸더니 예전 거부터 인블리가 했던 모든 그런 나쁜 짓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초동 대처가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호미로 막을 거 석가래로 막는다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거죠. 이것도 비슷하다고 봐요. 인블리랑 다른 건 인블리 때는 이런 그 대화 언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취약했고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대처를 굉장히 잘했다. 근데 인블리도 뭐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연예인이나 특히나 이 브랜드 같은 것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하나 이 안 좋은 이미지들이 쌓이게 되면 그렇죠. 나중에는 뭐 불매운동까지 물론 불매운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가서도 안 되고 다 이제 이렇게 뭐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랜드가? 만약에 그 호 씨가 지금 아혼 브랜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커질 거잖아요. 직원들도 한 50-60명 정도 되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건이 그 아혼에서 터졌다. 대표로서 어떤 결단을 빨리 좀 내리겠습니까? 나 지금 들었어. 머릿속이 하얘지는 소리. 방금 씨발 뭐 이런 거 같은데 왜 나한테 물어? 눈으로요? 근데 저는 뭐 이 뉴스를 봤을 때 그런 피해 관계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뭐 확실하게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밝혀진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거보다 뭐 저희가 지금 모르는 어떤 게 있었을 것 같고 회사 측에서는 그 성추행 그 법원에서 판결이 성추행이 아니라 그냥 방에 침입한 그 정도로 회사 측에서는 이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이런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좀 소비자 의견이 어떻나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소비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다르 측에서 언론 대응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잘했는데 내부적으로 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실 그 뉴스로만 봤을 땐 저는 처음에 왜 그 성추행한 남자들이 피해를 그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성추행 당한 A 씨가 왜 그 회사를 나가야만 하는지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뉴스라고 처음엔 판단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프레임으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는 그 상황 파악을 했더니 과대 주장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중간 간부들이. 그리고 중간 간부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잖아요. 사장은 잘 모를 그렇지. 거고. 둘의 어떤 그러니까 내용을 이런 회사까지. 전체적인 직원들의 10명에게 물어봤더니 이렇다더라.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니었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제대로 이거를 이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한 대면 조사를 했다면 그런 징계를 내릴 미친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쌍방간 이야기를 다 듣고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보고하는 사람은 나랑 더 친하고 아니면 내 사람이다 싶으면 이쪽을 더 유리하게 변론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이렇게 판단 내릴 수도 있어요. 1차 성추행에 있었던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팀장이라는 여성이 서로 친해지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뭐 유도를 한 거예요. 교주야 그게. 뭐야.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부적절한 이런 게 일어난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사건이 좀 많아지면 또 펜수를 나옵니다. 여자 없는 데서 술 먹어야 되고 여자 남자 각기 떨어져서 회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요새 좀 민감해요. 2019년도에 괴롭힘 방지법이 그 발의됐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이슈로든 그렇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어떤 교육을. 네. 쉽지 않죠. 그렇죠.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안다르 신화까지 이렇게 신화라고 얘기할 그럼요.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어떤 여성이 혼자 이거를 이만큼 이뤄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안다르 TV 광고 나오잖아요. 네. 그 모델이 대표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잡지 인터뷰도 본인이 하나. 스스로 나오고 그리고 피팅도 스스로 최근에 하고.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직접 출연해요. 아 그래요? 그랬어요? 예능에도 나왔어요. 예능에 진짜. 되게 미인인데. 네. 회사가 어딨나 봤더니 파주에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꽤 멀더라고요, 거기가. 네. 안다르 이 성추행 사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무리가 되면 짝퉁 인터뷰에 우리 안다르 대표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번 시간은요. 에디의 고민탁. 에디라는 게 참 입에 붙지가 않아요. 저도 안 붙어요. 타키가 참 좋았는데. 아이고 참. 네, 에디의 고민탁은 타케 고민탁 이어서 네, 색깔은 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색깔은 변하지 않아요.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을 뿐이지 뭐. 네. 이번 시즌 3의 첫 고민은 뭔가요? 네, 이번 시즌의 첫 번째 고민인데 좀 우울한 고민이에요. 고민이니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오늘의 고민의 제목은 어디 좋은 브랜드 없나요? 라는 고민입니다. 어디 좋은 브랜드 없나요? 아이고 이런.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숨 입었잖아요.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네. 7년째 아웃도어 매장을 아울렛 쇼핑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구매 성향이 바뀌었어요. 때와 장소에 맞는 착장으로 변해가는 상황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예 가성비를 느끼는 상황을 본사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평상시의 단골들도 발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조차 매출 부진을 명분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구석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이제 계약 해지를 또는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오라고 대놓고 아우성이네요. 본사에서는 도움 주는 것 하나 없이 매출 압박에 M1 담당 영업사원과 저만 이래저래 복잡한데요. 이 와중에 매장 직원들도 다른 매장의 취직 자리를 조심스럽게 알아보는 것도 알고 있지만 딱히 제가 말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딱 넘기고 싶지만 요즘에는 권리금도 없을 뿐더러 어려운 시점에 매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곳의 사업장이 직장인 저는 앞일이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이럴 거면 다른 브랜드라도
선택한더라도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지 선택에 자신이 없네요. 온라인의 그 요즘 브랜드 본사에서는 권한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브랜드를 신규 오픈한다면 어떤 유통에 어떤 조건으로 갈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진짜 지금 오프라인 가슴 매장을 아프다. 운영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지금 7년째 운영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런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저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나 아니면 인사동 쪽에 있는 이제 오프라인 샵들도 네.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같이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브랜드를 떠나서 지금 뭐 아웃도어 이 선생님은 아웃도어를 하고 계셔서 예. 뭐 소비자 성향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웃도어가 아니라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프라인 매장 하다가 뭐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사실 제가 지금 이 고민을 듣고 나서 어떤 브랜드가 좋으니까 이 브랜드를 계약하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 브랜드 계약서에 보면은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명시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명시되면 그 계약된 주소지에서만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물건을 떼가서 행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해지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을 통상 브랜드는 그 네이버에서 그 윈도우샵이라는 그 것만 좀 허락을 해주는 편이에요. 매장의 매출 비중이 온라인에 50%가 넘는다 그건 윈도우샵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뭐 쿠팡이니 뭐 예를 들어 뭐 이베이니 이런 데는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부딪히냐면 본사에서 온라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급한해서 대리점 사업자 중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가 나가가지고 바이어 만나가지고 상품을 똑같이 올려버린단 말이죠. 근데 본사에서 올리는 가격하고 대리점에서 올리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대리점은 대리점 마진을 포기하고 올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브랜드가 무너지는 어떤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본사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는 거죠. 너는 오프라인 이곳에서만 팔아. 그리고 너의 쇼핑몰에 있는 그런 유통의 상품만 올려서 팔아. 그건 인정해줄게. 선은 넘지 마. 이거죠. 그래서 요새는 또 기가 막히게 어떻게까지 발전된 분들이 있냐면은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에 결제가 되게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이 블로그에 자기 매장에 입고된 신상품들을 막 글을 써서 예쁘게 포장하고 채용도 피팅이 되는 직원을 뽑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이런 늘씬한 그 직원이 직접 피팅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올리고 또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같이 동시에 하거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결제가 서비스가 돼요. 네. 이거를 아는 분들은 그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본사 계약분 이외의 매출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요번 그 에디의 고민탁 사연 주신 분께 좀 집중해서 각자 우리 멤버들이 해결책 뭐 물론 해결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거를 짧게 말씀을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급 인생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은 더 이상 늘어나진 않고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도 버티기거든요.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 점주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할지 말지 더 늦기 전에 포기하고 새로운 플랫폼 포기를 하라. 네,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라. 네. 우리 호 씨는 우리 고민남이겠죠. 고민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남이신가요? 네, 고민녀가 아니가. 저도 근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두 분의 조언을 저도 마음에 같이 새기면서 우리 에디 형. 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작하는 브랜드의 경우 간혹 온라인 영업장의 계약 조건을 자기 주관대로 바꿀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너무 큰 회사의 브랜드 말고 그런 브랜드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사업권을 어차피 주지 않을 테니까 네. 자기가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SNS 채널을 이용해서 이런 연습을 좀 하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진행하는 것들을 또 관심 있게 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대세는 변했어요. 네. 맞아요, 확실해요. 저는 이 매장을 할지 말지는 이 고민남이 이미 정하셨다고 봐요. 머릿속으로. 근데 주변에 자문을 구하고 저희 이제 패션쇼에서도 이런 고민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사연도 주셨는데 그 고민 결정 내린 그 판단을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계속 하실 거면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깔끔하게 적고 새로운 걸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디의 고민탁 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우리 패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메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1부 코너인데 요거는 짧게 좀 하자고요. 뜬다 안 뜬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로 한번 해봤었는데 이번 주 뜬다 안 뜬다 브랜드는 뭔가요? 제가 이 신규 브랜드를 가져오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브랜드를 가져온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리티라는 업체에서 선보인 프리미엄 애슬레저 브랜드 위트라는 브랜드입니다. 간단하게 브랜드를 소개하면 위트는 라이프스타일 기업 그리티에서 내놓은 신규 브랜드인데요. 그리티는 옛날 엠코르셋이라는 업체였어요. 엠코르셋이 원더브라하고 플레이텍스라는 이너웨어 여성들은 잘 알겠지만 언더웨어 전문 기업이었어요. 회사명에서 알다시피 엠코르셋이. 네. 그래서 그 브랜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이름도 바꾸고 들여온 첫 번째 런칭하는 브랜드가 위트? 예, 위트입니다. 불어인가요 이거? 네, 불어예요. 불어로 오늘이라는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이너웨어와 스포츠의 중간 단계로 보고 런칭을 한 것 같아요. 이너웨어 특성이 이런 애슬레저 브랜드는 100% 이너웨어의 특성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스포츠의 기능성하고.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내세운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서 브랜드인 거죠. 저는 근데 위트 이 브랜드 초면이라 사실 어떤 브랜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다들 초면일 거예요. 근데 크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애슬레저 브랜드가 최근 1년 사이 굉장히 핫했어요. 네. 거기에 위트라는 브랜드가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요거를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시장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애슬레저 시장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그 최근 1년 사이에 요런 그 위트 그리고 안다르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요런 브랜드들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에도 사실 참 그 개인적으로 이 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위에 박시한 티를 입고 타이즈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직원이 출근을 있어요. 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완전 아재지 레깅스를? 세구만.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아니, 요즘 벌써 그렇게 출근까지 해요? 동네 뭐 슈퍼 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 출근하는 일상 사람이 아직까지 저는 출근하는 사람은 못 거기는 봐가지고. 보수적이라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니 회사의 점심 시간에 그 옆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내 그 피트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해서 이해하시죠? 우리 호 씨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요? 그런 스타일을. 일단 레깅스. 저는 사실 부러움의 시선으로 여자여서 저는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건 몸매가 바디가 역시 이제 패션의 하나로 다 갖춰져 있을 때 입고 돌아다니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본 건 몸매가 그거는 몸매가 받쳐준다라고 우리 호시가 얘기했으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실은 빅사이즈 그 레깅스가 유행이에요 최근. 빅 사이즈 레깅스가 그렇죠. 뭐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사이즈 빅 사이즈의 레깅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매 되는 사람만 입었는데 최근 흐름은 그러니까 조금 덩치가 있어도 있으신 분들 입을 수 있는 레깅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요. 아니 출시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는데
그걸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치마를 입는다든지 스커트를 하나 두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옛날 스타일 뭡니까? 그 맨투맨 같은 거 하나 쪼매든지 허리에 예? 뭐 그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예 드러내놓고 나는 당당하다. 나는 뭐 내 몸매가 사랑스럽다라는 걸 표출하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냐는 거죠. 아이 노코멘트. 나도 노코멘트. 아무튼 뭐 우리가 시장 자체로 바라보고 그리고 브랜드의 특성을 좀 바라봐야 될 텐데 뜬다 안 뜬다 코너에서 우리 아까 멤버들이 했던 얘기들처럼 각자 생각에 그렇죠. 이건 내 피셜이에요. 맡겨놓고 위트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에디 형부터. 일단 지금 강 MC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도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출 확보가 조금 더 손쉬울 것 같아서 저는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트 뜬다 네, 한 표. 우리 호씨. BGM. 저는 좀 비슷한 브랜드들이 워낙 좀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성장의 그런 뜬다까지는 이루진 못하지 않을까.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안 뜬다의 한 표. 우리 B급 인생. 저도 안 뜬다 한 표. 이유는요? 일단 프리미엄. 가격대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뭐 MPG라든지 룰루레몬이라든지 이 프리미엄 애슬레저 브랜드가 꽤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그 프리미엄 애슬레저, 특히 수입하는 프리미엄 애슬레저가 영 힘발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네. 그것만 어떻게 극복을 해서 안다르 정도의 그런 가격대라면 그때는 생각해볼 만하죠. 안다르 가격대 만들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저는 가장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레깅스 시장이나 애슬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프리미엄 애슬레죠.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안 뜬다의 한 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보태자면 저는 이 시장이 뜨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가격에서나 아니면 디자인에서나 경쟁력이 없으면 절대 못 뜬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둘 중에 무엇 하나 도드라지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 뜰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없다면 안 뜬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예. 뜬다 안 뜬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번 한번 해봤었는데 해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참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예. 다음 주 주제를 좀 알겠습니다. 색다른 주제로. 예. 그러려면 이 패션업계 신규 브랜드들이 런칭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월에 한번 하든지 뭐 이렇게 한번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시즌 3 2부 1회 여기까지인데 우리 호 씨가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죠. 팟캐스트 패션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fashionshowkr@gmail.com이나 sports@faco.c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 fashow.co.kr입니다. FA쇼는 세상의 모든 패션은 쇼라는 B급 정서와 B급 문화를 포함합니다. 패션과 정보, 사람, 상품이 모이는 공유 경제형 패션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패션쇼에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브랜드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팟빵에 보시면 후원하기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뭐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고요. 저희 2부에서는 조금 더 알찬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